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그리고 또 효과적인 학습 설계,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정보 분석부터 해서 기업 실태 조사 결과, 또 학습 이론 자료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로 한국 직업훈련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특히 개인 훈련이랑 사업주 훈련, 이거 어떻게 다른지 좀 명확히 보고요. 더 나아가서 진짜 학습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죠. 그럼 우선 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라는 거요. 우리가 아는 일반 학교 교육이랑은 다른 거죠.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명확히 다릅니다. 학교 교육 이후에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을 키우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춘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 교육하고도 좀 구분이 되고요. 아, 훈련.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는 왜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하냐는 건데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큰 맘 먹고 돈 들여서 훈련시켜 놨는데 직원이 나가버리면 그게 다 손실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좀 꺼리게 되는 일종의 시장 실패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훈련비를 좀 지원해 주거나 세금 깎아주는 방식으로 이걸 좀 활성화하려고 나서는 겁니다. 아하, 기업의 그런 위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정부가 나서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들이 있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크게 개인 훈련하고 사업주 훈련 두 가지로 나뉘던데요. 네, 맞아요. 개인 훈련은 말 그대로 개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받는 훈련입니다. 대표적인 게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훈련인데요. 이건 좀 인력이 부족하다 싶은 한 81개 직종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분들 대상으로 보통 350시간 이상 진행돼요. 꽤 기네요. 네. 근데 특징은 본인 부담금이 없고 오히려 훈련 장려금이라고 해서 월 11만 6천 원 정도 지원도 해주고요. 오, 돈도 주면서? 그렇죠. 반면에 일반 계좌제 훈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분야로 취업이나 창업 생각할 때 많이 활용하고요. 보통 10일 40시간 이상 과정이고 일부 자비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업주 훈련은 당연히 이제 회사가 주도하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이제 자기 회사 직원이나 아니면 채용 예정인 사람들 이런 분들 직무 능력을 키우려고 직접 실시하는 거죠. 이것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요. 연간 한 5억 원까지요. 규모가 꽤 크네요. 네. 형태는 기업이 직접 다 알아서 하는 자체 훈련이 있고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위탁 훈련도 있고요.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일학습 병행인데요. 아, 일학습 병행 들어봤어요. 네. 이건 뭐냐면 회사에서 실제 일하면서 배우는 거 OJT랑 또 학교 같은 데서 이론교육, NCS 기반을 같이 병행하는 방식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좀 빨리 확보해서 키울 수 있고 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스펙 쌓는다고 시간 버릴 필요 없이 바로 실무 경험 쌓으면서 취업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이론이랑 실무를 딱 붙여놓은 거네요. 자, 그럼 이런 제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이걸 보면 좀 현실을 알 수 있겠죠? 자료 보니까 좀 흥미로운 점들이 몇 개 보이던데요. 네, 이게 2022년 기준으로 나온 결과인데요.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재직자 한 명당 연간 평균 훈련 시간이 6.3시간으로 나왔어요. 이게 전년도 13.6시간이었거든요. 거의 반토막 이하로 확 줄었죠. 와, 엄청 줄었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1인당 훈련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좀 역설적인데 1인당 훈련 비용은 7만 9천 원으로 전년 6만 1천 원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왜 안 했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근로자들이 이미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이 응답이 57.1%로 엄청 늘었어요. 어, 직원들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한다. 네, 그런 응답이 크게 늘었고 또 원격 훈련 실시 비율이나 정부 지원제도 알고 있는지 물어본 인지율 이것도 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제도를 알면서도 활용 안 하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 응답이 52.8%로 확 늘어난 점이 좀 주목됩니다. 잠시만요. 정리해보면 훈련 시간은 반토막 났는데 쓰는 돈은 늘었고 근데 회사에서는 우리 직원들 이미 잘해 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정부 지원이 있어도 딱히 필요 없는데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혹시 훈련 내용 자체가 좀 형식적이거나 실제 업무 능력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그 학습 설계 자료, 특히 간의 이론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아, 가네요. 네. 간에는 학습 성과를 그냥 단순 정보 암기하는 언어 정보 수준부터 배운 걸 실제로 써먹는 지적 기능, 또 스스로 어떻게 배울지 전략 짜는 인지 전략, 어떤 행동을 하려는 경향인 태도, 몸으로 익히는 운동 기능까지 이렇게 5가지로 나눴거든요. 네네. 근데 특히 지적 기능은 단순히 뭘 아는 걸 넘어서 변별하고 개념 잡고 원리를 배우고 이걸로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는 좀 위계적인 능력인데, 만약 지금 많은 훈련들이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 즉 언어 정보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이거 아는 건데? 혹은 이거 배워서 뭐 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지식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게 혹시 학습자가 스스로 좀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구성주의 관점하고도 좀 통하는 이야기인가요? 뭐 문제 중심 학습이니 플립러닝이니 하는 것들처럼요. 정확합니다.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그냥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이나 원래 알던 걸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막 만들어 나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가르치는 사람, 즉 교수자나 훈련 설계자는 그냥 지식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이 잘 일어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길 안내해주는 조력자 역할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이걸 아까 본 실태조사 결과랑 연결해보면 어쩌면 지금 기업 훈련들이 아직도 좀 일방적으로 정보만 주려고 하고 학습자가 진짜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국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틀, 종류, 또 정부 역할부터 시작해서요. 최근 기업 훈련의 실제 모습들, 그리고 이게 정말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학습 설계 원리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개인 훈련, 사업주 훈련 차이점이나 일학습 병행 같은 제도들, 또 간의 이론, 구성주의까지 좀 다뤄봤는데 여러분께 좀 유익한 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훈련 시간은 줄고 비용은 늘고 정부 지원 활용도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간에나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높은 수준의 또 능동적인 학습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현재 한국 기업들의 직업 훈련이 진짜 효과를 내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벽은 뭘까요? 정말 그냥 시간이나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훈련 내용 자체가 좀 잘못 설계됐거나 현업과 동떨어져 있거나 뭐 그런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경험 속에서 또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더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